특히 959 콜센터에서 발생한 이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 환자 수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콜센터라는 게 뭐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뭐 대구에서도 이 콜센터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는 만큼 2차, 3차 이상의 감염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WHO에서 결국 팬데믹을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경북 그 상황 이후에 이제 콜센터라는 특별한 상황이 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콜센터라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밀폐된 공간, 또 밀집된 사람들, 이 군집 단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현재 이 상황은 어디에 와 있다고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에 있어서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신천지 중심으로 한 이제 대유행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든 상태이고요. 예.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와 유사한 환경에서 또 작은 이제 콜센터 유행이 지금 벌어진 건데 예. 또 안타깝게도 이제 이 위치 자체가 좀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이제 분포하는 확진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예. 이 관련된 이제 방역을 잘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신규 확진 자체는 이제 수적으로 보면 100명대로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100명대, 어제 200명대, 다시 오늘은 또 100명대인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까지 대다수의 확진자를 차지해왔던 게 이제 대구의 예. 이제 신천지교회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그 확진자들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콜센터와 일부 이제 아직 역학고리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그 이제 소규모의 지역사회 유행들이 이제 지금의 이제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서 예.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정체적인 상황이지만 이제 잔불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큰 불이 이제 일단 지나갔지만, 예. 근데 이제 이 콜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그런 큰 유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11층 외에 뭐 9층, 10층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진단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규모의 확진자는 11층 콜센터에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 외에 뭐 이제 7층에서 뭐 9층이나 그 이제 내부에 있는 다른 사업장이나 뭐 인근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제한적인 숫자들이지만 이제 좀 그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감염자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뭐 잠깐 스치고 뭐 대중교통 잠깐 이용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식구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밥을 같이 먹을 정도의 예. 상황. 그런 정도의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 내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이제 유념해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1층 저희가 얘기할 때 거의 절반 정도가 네. 그 200명 내외로 파악된 그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확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층에서 10층, 9층과 10층 각각 이제 한두 명씩 뭐 숫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한두 명씩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게 얼마나 이제 늘어날까에 대한 좀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에는 11층 정도 규모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이제 예배 지금 이제 11층에 이제 주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유행은요, 이렇게 산발적 유행은 모르겠지만 대유행은 어떤 대부분 공간이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센터라는 게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 비말이 계속 나오고, 뭐 거기 이제 뭐 알려져 있기는 뭐 서로 대화됐을 거고 밥도 같이 먹은 걸로 돼 있거든요. 밀접 접촉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밀접한 공간에 환자가 한 명이 딱 생기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가 좋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호흡기 비말이 그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공간 안에. 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걸리지 않을 사람도 그 밀도 높은 공간에 들어오면 잠깐만 접촉해도 걸릴 수가 있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층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엔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 11층 그 공간에 바이러스 밀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는 앞으로도 저 감염자가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네. 그 주된 그 이제 그 접촉자들도 아마 11층 중심으로 접촉자들이 큰 이제 더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그 기자들의 그 질의응답 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온 이유가 다른 층의 확진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9층에서 10층 각각 이제 확진자가 나온 그 어떤 감염 경로에 대한 추정이랄까요? 네. 예상? 이게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불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한 80여 명의 이제 그 11층에서만 80여 명의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가장 증상이 빨랐던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지표 환자, 인덱스 예,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찾아내기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알려져 있기는 한 2월 말 정도에 몇 분 정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잘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그 이전 14일 동선을 확인을 해서 네.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감염이 될 만한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를 찾아내야지만 이제 그 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데 예. 사실 이렇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지금 역학조사하면서 이제 예. 찾아내고 있을 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은 이 초기 증상자들한테 내부적으로 2차, 3차 감염이 되신 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 중심으로는 이제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지역 사회에 감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일단 다 빨리빨리 격리시키고 예. 최대한 빨리 검사하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특히나 혹시 그 고령자나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진단이 늦어지면 또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실 수도 예.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네. 그런 이제 다각도의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이 구로 콜센터가 위치해 있는 코리아 빌딩을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 이제 뭐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무슨 뭐 특별한 강제력이 생긴다기보다는 정부랑 그 이제 관련 이제 방역 당국에서 보다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중교통 얘기가 저희 해볼 텐데 여기가 네. 이제 신도림역이라서 아무래도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중교통 출퇴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콜센터 직원 대다수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당장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불안감이 크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싶으신지요? 일단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역시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뭐 이제 11층 근무했던 사람들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가장 얘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출근하시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집에서 좀 계시면서 이제 예. 휴식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출근 이후에 바로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손을 잘 씻어서 혹시라도 출근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제거하는 것이 예. 그렇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서울 구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대구 콜센터에서도 무더기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상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콜센터 상담원들이 근무 실태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올 곳이 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콜센터는 닭장이다. 닭장처럼 칸막이 쳐진 곳에서 아무 성정리도 없이 옆에 말하는 동료들 안 좋은 공기들 다 마시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네, 콜센터는 건강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창문도 없는 콜센터가 많습니다. 네, 창문을 열면은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네, 콜센터는 닭장이다.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좀 잘 와닿는 표현인데 이렇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지금 콜센터 환경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좀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뭐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 같은 이제 그런 방식의 근무가 이제 가장 이제 최선일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게 불가능하고 이제 반드시 출근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예.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증상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뭐 좀 여건상 출근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병가를 내고 쉬면서 예. 증상 있는 사람이 출근해서 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이제 뭐 그 중대본 발표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제 회사에서도 좀 감염 관리 책임자 같은 걸 좀 둬서 예. 이제 직장에 있는 직원들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지 이제 매일 체크도 하고 예. 손소독제도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도 좀 하고 예. 뭐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들이 좀 있어야 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요소들이 같이 이제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콜센터라는 환경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장들, 이제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더불어 부탁드리면서 위원장께서는 또한 어떠한 장소들을 좀 주시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결국은 지금 코로나19에 지금 대유행이 일어났던 환경들을 잘 보시면 예.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당, 예.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 콜센터 내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특히 제가 보기엔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계속 예. 말을 해야 되거나 노래를 해야 되거나 이런 환경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노래방이든지 아니면 뭐 또 운동하면서 소리 지르는 이제 운동 줌바 댄스를 저희가 들어봤죠. 예. 센터라든지 뭐 이런 환경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고위험 그 유행의 이제 고위험 이제 그런 그 시설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예. 특별한 점검과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신천지 교인 한 5,647명이 또 격리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신도들이 혹여나 은밀히 또 이렇게 모여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집단적인 모임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 때문일 텐데 뭐 이렇게 격리 해제가 되는 것과 동시에 뭐 관련해서 좀 대응 방법도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뭐 일단 지금 뭐 대구시에서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더라도 신천지 신도분들이 이제 모여서 모임을 갖지 말라라고 이제 뭐 일종의 행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도 지금 아직은 지금 대구 지역이 뭐 완전히 그 유행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좀 더 계속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여전히 뭐 관심 집단으로 남아있는 신천지 신도들입니다만 실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기간에도 추정컨대 소규모 모임을 갖지 네. 않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와서 격리 해제 이후에도 아무튼 여전히 관심 집단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교 집회 전면 금지를 얘기했었는데 이걸 이제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이 보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교회에만 2m 거리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 뭐 그 방역 조치에 있어서 뭐 충분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예. 결국은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죠. 예. 정말 뭐 증상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마스크도 잘 쓰고 가서도 이제 특별한 말씀 잘 하시지 말고 예. 그 멀리 떨어져 앉고 서로 뭐 이렇게 악수나 이런 접촉하지 않고 이런 예. 것들을 스스로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앞서서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최대한 이제 뭐 출근을 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의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의료진들조차도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자료 데이터를 보셨을 때 이런 증상까지도 코로나19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코로나19가 참 이렇게 어려운 게 그 초기 증상은 감기랑 비슷하고요. 예. 좀 진행한 증상은 독감이랑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독감도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데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로 나타나는 걸 보면 결국은 코로나19는 열이 대부분은 납니다. 근데 독감 같은 경우는 발열, 근육통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오거든요. 예.
본인이 뭐 두드려 맞은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오르고 심지어 뭐 CT를 찍어보면 폐렴이 생겨 있어도 좀 몸이 무겁네 뭐 이런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드는데 결국은 이제 발열이 확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열이 난다거나 그리고 이제 같이 동반되는 증상 중에 좀 흔한 게 뭐 콧물은 많지 않은데 마른 기침 그리고 생각보다 인후통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관련된 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지만 좀 지금 몇몇 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 5% 정도는 이제 다른 나라 연구에서도 그렇지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화기 증상이요? 예. 그래서 뭐 구토가 나기도 하고 소화불량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주증상으로 나타나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폐렴 증상이 내가 숨차가 아니라 뭐 뭔가 이상해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 하여튼 어르신들이 뭔가 이제 열이 나거나 몸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을 때 뭐 예. 의료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까지 감별 진단에 넣어서 예.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뭔가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신종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어떠한 특정 증상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산되면서 WHO에서 결국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국제적으로 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저희가 짚어볼 텐데 이게 이제 여러 외신들도 그렇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가 이 팬데믹 선언에 대해서 좀 주저하다 보니까 대처가 늦었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3월 정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전 세계는 이미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는 예, 이미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뭐 사실 뭐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다 안 한다 해서 무슨 뭐 국제사회에 어떤 뭐 제약이 생기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닌데 예. 뭐 오늘 이제 뭐 경제 상황을 봐도 알지만 이게 경제나 이런 사회적인 충격이 일단 그 팬데믹 선언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출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것들을 뭐 WHO에서 고려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미 이제 팬데믹에 들어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좀 늦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방금 짚어주신 대로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WHO가 뭔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제한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선언이 늦어진 걸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내부 속사정은 잘 알 수는 없지만요. 예. 지금 이제 WHO 같은 경우는 팬데믹 선언을 했다라는 거는 WHO 주도 하에서 예. 전 세계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 감염병을 갖다가 그 퇴치하는데 이제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되냐면 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괜찮지만 그 개발도상국들은 자체 방역 능력을 잘 갖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네. 한번 그런 나라에 감염이 유행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나라들을 이제 도와주고 예. 뭐 이제 그런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WHO가 지금 그런 뭐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뭐 이유들도 같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WHO의 이 팬데믹
팬데믹 선언으로 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각 국가에게 좀 강력하게 이 조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예. 그 우리나라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WHO가 전 세계 그 위기 경보 단계를 예. 에피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피데믹에서 팬데믹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WHO의 이제 설명은 그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에서는 예. 지역사회 제한적 유행이니까 예. 봉쇄 전략을 쓰거든요. 예. 그 환자가 발생하면 이 사람의 동선 다 찾아서 감염 경로 찾고 확진자 찾아가지고 예. 더 이상의 환자를 만들지 않겠다. 예.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단계에서는 다른 나라 유행하면 딱 그 국경 틀어막고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WHO에서 이제 어떤 그 이제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데 제한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예. 근데 이제 팬데믹을 선언했다라는 거는 이제 심각 단계로 온 겁니다.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의 봉쇄 전략은 없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갖고 지구촌이 한 데 모여서 예. 완화 전략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피해를 최소화하자. 개발도상국들 이거 이러다가 다 이게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식의 이제 피해 최소화 완화 전략으로 간다는 그런 선언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책임이 사실 있어요. WHO에.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얼만큼 이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역량이 지금 문제인 거죠. 예, 그렇군요. 뭐 아무튼 뭐 이 팬데믹 선언에 대한 어떤 배경과 뭐 WHO의 늑장 조치와 관련된 외신들의 비판이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특히 들여다보면은 예전에 그 신종플루 때의 상황 그때 WHO의 대처 이런 것들과 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많이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종플루 때랑 비교해보면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뭐 그때랑 뭐 딱 이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요. 예, 예. 이 상황 자체는 신종플루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 이제 신종플루라는 병이 결국은 이제 그 팬데믹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 이게 방역 당국에서 관리 통제를 할 수 없는 병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있기 하루 전부터 독감이 그렇거든요. 증상이 있기 하루 전부터 감염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증상 없는 사람들이 다 전파를 하고 다니는데 이걸 방역 당국에서 컨트롤할 능력이 없고 결국 이건 국경을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암만 뭐 열감지 카메라를 둬도 증상 없는 사람이 퍼뜨리고 다니는데 입국할 거거든요. 예.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지금 코로나19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연구들을 보면 뭐 무증상기에도 뭐 심지어 증상 있기 하루 전 정도의 예. 감염력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지금 코로나19도 나오고 있어서 예. 병의 특징 자체가 사실 통제가 그닥 가능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시기가 문제지 팬데믹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늦게 선언한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제가 예. 잘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유사한 질환입니다. 지금 신종플루와. 예. 예. 그 팬데믹 선언 이후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의 대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일단 당장은 추가 조치는 없지만 뭐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 어떤 대응 전략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미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이 단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서 실제로 지역사회 대유행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방역 당국이 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 이제 자체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고 내부 방역도 잘해야 되겠지만 해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줘서 다른 나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역할이 이제 앞으로 있는 거죠. 예.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제일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 이제 이탈리아, 이란인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이란 상황을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뭐 지금 이미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특히 사망자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 수준을 넘어선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질까요? 이 두 나라는? 뭐 이탈리아, 이란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유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순서만 있을 뿐이지. 예, 예. 지금 이제 이란이나 이탈리아가 사망률이 높아져 보이는 이유는 예. 중증 환자들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신천지 증상 없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란이나 이탈리아의 상황은 우한의 초기 상태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뭐 이탈리아 이제 좀 전국 봉쇄령을
봉쇄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우한 봉쇄령 내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봉쇄령이 효과를 발휘하려 그러면 한 두 번 정도의 잠복기가 지나야 돼요. 예. 그래서 1, 2주가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우리도 사실 대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역을 한 효과가 1, 2주 지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바로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탈리아, 이란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외에 사실 걱정되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과 같은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검사 자체가 되지가 않고 네. 있어서 예. 그 위험도 자체가 평가할 수조차 없는 상태라서 예. 그런 지역들을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뭐 이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에 대해서 지금 특별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무증상 감염자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검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어떻게든 이제 뭐 검역 강화를 해서 뭐 이제 무증상자를 놓치더라도 증상자라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일단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검역 절차를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매년 겨울마다 굉장히 많은 독감이 유행하지 않는 나라마다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수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무슨 뭐 입국 그 검역 강화하고 뭐 입국 제한하고 이런 건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나중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입국 제한 조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검역 강화가 필요하겠지만 예. 추후에 이제 전 세계 유행 양상을 봐서 예. 또 이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